안녕하세요. 소아시아니원 병인박사 이혁지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짠! 네, 입냄새, 구취입니다. 요즘에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인 입냄새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는 말이죠. 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위축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보감 있죠? 동의보감에서 입냄새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에서 심하게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옛날 동의보감 시절에도 이 입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게 뭐냐? 이 입냄새를요, 그냥 증상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해주잖아요. 방치해두면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입안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몸 안의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입안의 문제는요, 이빨을 열심히 닫고 가글을 하면 일순간은 냄새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 몸 안의 문제는 아무리 이를 열심히 닦아도 냄새가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입안의 문제는 왜 올까요? 맞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있다거나, 그죠? 잇몸이 좋지 않다거나, 또 이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입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잇몸이나 치아를 확인해서 치료를 하고 또 잇몸 염증 또는 이 입안에 있는 염증들을 제대로 치료하면서 면역을 좀 올려준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몸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예요. 이것은 아무리 이를 닦아도 냄새가 가시지 않죠. 왜냐? 몸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는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로 뭐 비린내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썩은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음식물이 부패해서 또 이상 발효해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입니다. 결국 속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위열로 설명합니다. 바로 위장에 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장에 열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병인이에요. 병인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위열이 발생하고 그 위열 때문에 구취, 입냄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냄새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위열을 다스려야 하는데 위열을 다스리려면 그 원인이 되는 병인을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식적이에요. 식적으로 인해서 위열이 발생하고 구취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거나 또는 고기를 많이 먹거나 기름진걸 많이 먹으면요, 입 안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식적 때문에 위열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먹는 고기 양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서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겠죠. 천천히 먹고 적게 먹어야겠죠. 이러면서 식적을 다스리면 위열이 가라앉으면서 입냄새가 사라져요. 두 번째는 칠정이에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오랜 시간 동안 받잖아요. 그럼 입에서 이 비린내 있죠. 생선 냄새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많이 올라오는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칠정을 다스리는 그런 치료를 꾸준히 하게 되면 그로부터 위열이 가라앉으면서 입냄새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음허예요. 타고나기를 몸 안에 진액이 좀 부족하게 타고났거나 또는 너무 성생활을 과도해서 몸 안에 진액이 고갈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열이 발생하거나 또 폐에 열이 발생하거나 특히 위장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입냄새가 발생하는데요.
보통 낮에 비해서 저녁 때 입냄새가 유난히 심하다 할 때는 음어로에서 오는 구취증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 안에 이 담음이 정체해서 배출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으면 그것이 위점으로 몰려서 열을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위열로 인해서 구취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담음이에요. 이렇게 식적이나 실정이나 음어나 담음이라고 하는 병인 때문에 위열이 발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구취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집에서 간단하게 이 구취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노하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방차 중에서 백지차예요. 네. 백지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백지를 저희가 이제 썰어서 말린 거죠. 예, 한약재로 쓰는 백지인데 이 백지라고 하는 한약재는요 보통 감기약에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백지가 입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고 또 입냄새를 제거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백지를 구하셔다가 하루 먹는 양이 한 8g 정도예요. 한 백지 8g 정도에다가 물을 한 500cc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한 200에서 300cc 정도 물이 나오게 해요. 이거를 하루에 2번 내지 3번 나누어서 마시게 되면 입냄새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입냄새인 경우에 차를 이제 음용할 때는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요, 입에 좀 오래 머물다가 천천히 마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 할 때는 빨리 한의원으로 뛰어오십시오.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구취증의 원인과 치료,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취증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하세요. 감사합니다.